가계부채, 일자리로 푸는 새로운 해법.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조금 길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제 진단 마이너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문제를 반복할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8년, 그리고 2025년 지금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 위기입니다. 우리는 대략 58년마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숫자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후퇴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삽니다. 민간 소비. 집을 안 짓습니다. 건설 투자. 기업이 설비를 안 삽니다. 설비 투자. 수출도 줄었습니다. 수출.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은 어떻게 했나요? 실직자에게 직접 돈을 줬습니다. 당장 쓰세요. 하고 현금을 나눠줬어요. 대신 실업자가 엄청 늘었죠.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해고를 최대한 안 했습니다. 대신 빚을 내세요라고 했어요.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안 갚아도 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결과는 예를 들어 볼까요? 치킨집 하시던 김 사장님. 코로나로 손님 뚝 끊김. 하지만 직원은 못자름 고용유지 정책. 어떻게 버텨?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 이자 안 내도 돼. 원금도 안 갚아도 돼. 코로나 끝나면 갚지 뭐.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가을. 이제 이자 내셔야 됩니다. 김 사장님, 그래. 월 30만 원 이자. 2023년 가을. 이제 원금도 나눠 갚으세요. 김 사장님, 월 30만 원 이자. 월 50만 원 원금, 월 80만 원. 2024년 가을.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정확히 갚으세요. 김 사장님 어떡하지? 장사는 여전히 안 되는데. 게다가 앞으로는 DSR 규제 강화해서 빌리기 더 어렵게 할게요. DSR이 뭐냐고요? 소득 대비 빚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드립니다는 거예요. 결과 악순환의 시작. 김 사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빚 갚아야 돼 소비 줄임. 새로 못 빌려 사업 못함. 매출 떨어짐 더 힘들어짐. 결국 폐업. 김 사장님 같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는 과거에는 은행, 대출 부실로 위기, 금융감독원, 긴급 대책, 경제면 톱뉴스. 지금은 40대 가장, 아내 자녀 남겨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치킨집 사장, 빚 못 갚아 투신.
사회면 사건 사고. 한마디로 문제가 금융 위기에서 인간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2부 해법의 핵심 마이너스 사람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핵심 질문 빚진 사람들은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할머니 72세. 빚 3천만 원. 상황 당뇨병, 고혈압, 거동 불편. 수입 기초연금 30만 원. 질문 이분한테 일자리 드릴게요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일을 못하세요. 해법 복지 영역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의료급여 연결. 빚은 최대한 탕감. 이건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제입니다. 사례 2 박도박 씨 38세. 빚 1억 원. 원인 불법 도박 사이트. 최근 행정 명품백 구매. 고급 술집 출입. 질문 이분한테 빚 깎아줘야 할까요? 안 됩니다. 본인 책임이 큽니다. 해법 지원 제외. 법적 채무 조정만 안내. 신용 상담만 제공. 정부 지원 없음. 이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사례 3 이사장님 45세. 빚 8천만 원. 원인 치킨집 폐업. 상황 건강함. 일할 능력 있음. 일할 의사 있음. 문제 일자리가 없음. 질문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빚 탕감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해법 일자리 연계. 월 250만 원 버는 일자리 제공. 생활비 150만 원 쓰고. 빚 갚는데 100만 원 쓰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리 3가지 그룹. 쉽게 외우세요. 그룹 특징 해법 비율 복지형일 못한 복지 지원 20% 책임형 본인 잘못 지원 제외 10% 일자리 형일할 수 있음 일자리 제공 70%. 핵심은 세 번째 일자리형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70%입니다. 3부 구체적 해법 마이너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중요한 원칙부터. 질문 월 100만원 일자리 vs 월 250만원 일자리. 같은 사람이 받는다면 뭐가 더 나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월 100만원 일자리. 수입 100만원. 지출. 마이너스 월세 40만원. 마이너스 식비 30만원. 마이너스 공과금 10만원. 마이너스 교통비 10만원. 마이너스 통신비 10만원. 남는 돈 0원. 빚 갚기. 불가능. 또 빌려야 함. 실패. 월 250만원 일자리. 수입 250만원. 지출. 마이너스 생활비 150만원. 마이너스 빚 갚기 80만원. 마이너스 저축 20만원. 생활 가능. 빚 줄어든. 미래 대비. 성공. 그래서 핵심 원칙 해시태그 1. 의미 있는 소득을 제공하라. 최소 월 200만원, 가능하면 25만 300만원.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100만원짜리 일자리 3개 vs 300만원짜리 일자리 1개.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원 3개 취업자 3명 증가. 통계상 좋아 보임. 300만원 1개 취업자 1명 증가. 통계상 별로.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원 받는 3명 다시 빚짐, 해결 안 됨. 300만원 받는 1명 자립 가능, 문제 해결. 그래서 핵심 원칙 해시태그 2. 취업자 수 목표를 버려라. 자립 가구 수 목표로 바꿔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3층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1층 공공 일자리 처음 시작. 특징. 국가지자체가 만드는 일자리. 안정적이지만 임금은 보통 월 20만 250만 원. 예시. 도서관 관리, 공원 시설 관리, 복지관 보조, 학교 급식 보조, 어르신 돌봄. 장점. 쉬운 일부터 시작 가능. 4대 보험 완비. 고용 안정. 이정호 씨 45세, 전 치킨집 사장 사례. 처음 3개월은 도서관 시설 관리직으로 시작했어요. 월 240만 원. 솔직히 자존심 상했죠. 내가 20년 장사하다가 이걸 하나. 근데 월급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적어도 애들 밥은 먹이겠다 싶었어요. 2층 민간 일자리 성장 단계. 특징. 일반 회사 일자리. 정부가 인건비 일부 지원. 월 25만 350만 원. 정규직 전환 가능. 정부 지원 패키지. 기업에게 마이너스 인건비 50% 지원 1년. 마이너스 인건비 30% 지원 2년차. 마이너스 4대 보험료 100% 지원. 마이너스 세금 감면. 기업 부담 채용. 예시.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협력사.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박지현 씨 35세. 경력 단절 주부 사례. 1층에서 6개월 일하다가 한 IT 중소기업에서 스카웃 제안이 왔어요. 재택근무 가능한 고객센터 팀장. 월 280만 원에 육아 병행 가능. 정부가 인건비 절반을 지원해 주니까 회사는 부담 없고 저는 경력도 쌓고 윈윈이죠. 3층 자립 일자리 졸업. 특징. 정부 도움 없이 혼자 가능. 전문 자격증 취득 후 월 350만 원 이상. 완전 자립. 경로. 재교육 전문직. IT 개발자 부트캠프 6개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전기용접 기술자. 재창업. 2년간 1천만 원 저축. 정부 창업자금 5천만 원 저리. 철저한 사업계획. 멘토링 지원. 김민수 씨 32세. 전 프랜차이즈 점주 사례. 1층에서 1년, 2층에서 1년 일했어요. 그 사이 저축 1,500만 원 모았고 정부에서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이번엔 온라인 도시락 사업 시작했는데 예전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됐어요. 정부 멘토가 3개월마다 와서 체크해주고요. 이제 월 매출 4천만 원 나옵니다. 핵심 개념 계단을 올라간다. 3층 자립. 월 350만 원. 2층 성장. 월 25만 350만 원. 1층 시작. 월 20만 250만 원. 중요한 건 평생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간다는 것. 누가 어떻게 협력하나?
질문 이거 어느 부처가 하나요? 기존 생각. 가계부채 금융 문제. 담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로운 생각. 가계부채 일자리 금융 복지 문제. 담당 모든 부처. 범부처 협력 구조. 가계부채 마이너스 일자리 통합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금융위 고용부 복지부. 채무 일자리 생활. 조정 매칭 지원. 구체적 역할. 금융위원회. 채무 조정 이자 감면, 원금 탕감. 신용회복 프로그램. 금융기관 협력. 고용노동부.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직업훈련. 고용유지 관리. 복지부. 복지형 채무자 연결. 의료주거 지원. 긴급 생계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 연결. 재창업 지원. 사업자금 지원.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한마디로 한 사람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전체가 나선다. 점진적 확대 천천히 확실하게. 질문 처음부터 100만 명 하면 안 돼요? 답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페이지 1 파일럿 1년차. 대상 5만 명. 지역 5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목표 이게 정말 되는지 확인. 페이지 2 확대 23년차. 대상 20만 명. 지역 17개 시도. 목표 전국 확산. 페이지 3 정착 4년차. 대상 연간 50만 명. 제도화법으로 고정. 목표 지속 가능한 시스템. 왜 천천히? 일자리 확보 시간 필요. 기업 설득. 공공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검증 필요. 효과 측정. 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단계적 편성. 효과 입증 후 증액. 사부 재원과 인센티브 마이너스 돈은 어디서? 보상은? 핵심 질문 돈이 얼마나 드나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 채무 탕감. 대상 100만 명. 1인당 탕감 2천만 원. 총 비용 20조 원. 문제. 마이너스 소득 없음. 마이너스 재발 가능성. 마이너스 몇 년 후 또. 새로운 방식 일자리 연계. 대상 100만 명. 투입. 마이너스 일자리 지원 8조. 마이너스 채무 조정 4조. 마이너스 복지 연계 2조. 총 비용 14조 원. 효과. 마이너스 소득 생김. 마이너스 세금 증가. 마이너스 재발 방지. 마이너스 실제 순비용 약 8조 원. 비교. 기존 20조 투입 몇 년 후 또 20조. 신규 14조 투입 8조 실비용 재발 없음. 10년 기준. 기존 20조 3회 60조 원. 신규 14조 1회 14조 원. 절감 46조 원. 성실상 환자 보상 가장 중요한 부분.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10년 동안 빚 다 갚았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은 안 갚았다고 탕감받네요.
나는 뭐 받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라면 도덕적 해이 발생. 안 갚고 버티면 깎아주는구나. 시스템 붕괴. 그래서 우리의 답. 등급별 보상 시스템 게임처럼 실버 등급 6개월 성실 상환. 혜택. 이자율 0.5% 피이나. 신용점수 10점. 추가 소액대출 가능 긴급 상황 시. 예시. 기존 빚 5천만 원. 연 5% 이자. 연 250만 원. 혜택 연 4.5% 이자. 연 225만 원. 절감 연 25만 원. 골드 등급 12개월 성실 상환. 혜택. 이자율 1.0% 피이나. 원금 5% 감면. 신용점수 30점. 공공임대 우선권. 예시. 빚 5천만 원. 이자 연 5% 4% 연 50만 원 절감. 원금 5천만 원 4,750만 원 250만 원 탕감. 1년 성실히 갚으면 300만 원 이득. 플래티넘 등급 24개월 성실 상환. 혜택. 이자율 2.0% 피이나. 원금 15% 감면. 신용점수 50점 거의 정상 회복. 신용회복 완료 인증서. 창업자금 우대 대출. 자산 형성 매칭 펀드 10일 매칭. 예시. 빚 5천만 원. 이자 연 5% 3% 연 100만 원 절감. 원금 5천만 원 4,250만 원 750만 원 탕감. 저축 10만 원 하면 정부 10만 원 추가. 2년 동안 약 1,000만 원 이상 혜택.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 비교. 어시 빚 안 갚고 버팀. 2년 후. 마이너스 빚 그대로 5천만 원 연체이자. 마이너스 신용점수 450점 불량. 마이너스 추가 대출 불가능. 마이너스 일자리 지원 받음단 성실히 일해야 함. 빚이 열심히 갚음. 2년 후. 마이너스 빚 2,250만 원 반 이상 갚음. 본인 상환 1,500만 원. 정부 탕감 750만 원. 이자 절감 200만 원. 마이너스 신용점수 750점 정상. 마이너스 저축 500만 원. 마이너스 추가 대출 가능. 누가 더 나아요? 당연히 B씨. 핵심 메시지. 버티는 게 아니라 갚는 게 이득이다. 왜 이게 중요한가? 사회적 신뢰 형성. 성실 상환자 보상. 열심히 갚으면 더 받네. 성실 상환 문화 확산. 도덕적 해이 방지. 시스템 지속 가능. 만약 보상 없다면 성실 상환자 보상. 뭐야, 바보같이 갚았네. 다음엔 나도 안 갚아야지. 도덕적 해이 확산. 시스템 붕괴. 오브 데이터와 실행 마이너스 어떻게 정확하게. 현재의 문제 우리는 1년 전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통계. 실제 조사 시점 2024년 3월. 9개월 지난 데이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2024년 3월 조사 시점.
김씨 가족 빚 5천만 원, 월 소득 200만 원. 통계 아직 괜찮네요. 2024년 12월 발표 시점. 김씨 가족 빚 7천만 원 이자 연체로 증가. 월 소득 영원 실직. 상황 극심한 위기. 우리가 보는 통계 3월엔 괜찮았어요. 실제 현실 12월엔 위기예요. 한마디로 시체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격입니다. 해법 실시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 치료할 때 혈압 실시간 측정, 심박수 실시간 모니터, 혈당 즉시 확인.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통합, 현재 분산, 통계청 소득 소비자산 데이터 1년 지연. 한국은행 부채 데이터 있지만 공개 안 됨. 금융감독원 연체정보 개별 은행만 봄.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단편적. 서로 안 연결됨. 전체 그림 못 봄. 제한 통합. 통합 가계부채 DB. 실시간 모니터링. 소득 부채 소비 자산 건강. 매월 매년 필요시. 업데이트. AI 분석. 위기 조기 감지. 선제적 대응. 개인정보는요? 우려. 그거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답변. 방법 1. 익명화. 개인정보. 이름 김익명 아이디 해시태그 24,601. 주민번호 XXXXXX-XXXXXXX 암호화. 분석 정보. 나이대 30대. 지역 서울 강서구. 소득 20만 300만 원 구간. 부채 5, 700만 원 구간. 개인 특정 불가. 통계 분석 가능. 방법 이동의 기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데이터 활용 동의하십니까? 동의 참여 가능 맞춤 지원. 비동의 일반 지원만. 본인 선택. 방법 3법적 근거. 가계부채 -1짜리 연계법. 제조 데이터 활용 근거. 마이너스 목적 정책 수립 및 지원. 마이너스 범위 필요 최소한. 마이너스 보호 엄격한 보안. 마이너스 처벌 유출 시 강력 처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 1. 조기 경보 시스템. AI 모니터링. 김씨 가족 아이디 해시태그 24,601. 3개월 전 소득 250만 원 정상. 2개월 전 소득 250만 원 정상. 1개월 전 소득 150만 원. 이번 달 소득 0원. 자동 알림. 케어 매니저 즉시 연락.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게요. 2. 맞춤형 지원. 박씨 가족 아이디 해시태그 48,201. 프로필. 마이너스 35세, 3자녀. 마이너스 전직 마케팅 7년. 마이너스 부채 6,500만 원. 마이너스 육아 중. AI 추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시간제 근무. 육아 지원 프로그램. 풀타임 사무직 육아 불가능. 3. 정책 효과 측정. A지역 제조업 중심 일자리. 40대 이상 성공률 85%. 20대 성공률 55%. B지역 IT 중심 일자리.
20대 성공률 90%, 50대 성공률 45%. 인사이트 지역별 맞춤 전략 필요. 실행 로드맵. 단계별로 차근차근. 페이지 1 인프라 구축 6개월. 2025년 7월 12월. 법 제정 가계부채 -1짜리 연계법. 조직 구성 범부처 협의체. 시스템 개발 통합 DBAI. 파트너 확보 기업 500개사. 예산 확보 3천억 원. 페이즈 2 파일럿 시작 1년. 2026년 1월 12월. 모집 5개 지역 5만 명. 진단 AI 전문가 상담. 매칭 일자리 연결. 모니터링 실시간 관리. 평가 성과 측정. 페이즈 3 확대 2년. 2027년 2028년. 전국 확대 17개 시도. 규모 확대 연 20만 명. 시스템 고도화. 법 정비. 예산 증액. 페이즈 4 정착 2029년. 제도화 법정 프로그램. 자동화 AI 완전 활용. 지속 가능성 확보. 국제 모델화. 마무리 왜 이게 중요한가? 3가지 핵심 메시지. 1. 패러다임 전환. 기존 빚을 어떻게 깎아줄까? 새로운 어떻게 스스로 갚게 할까? 이 선순환 구조. 채무자, 일자리 제공, 소득 발생, 빚 상환 시작, 저축 시작, 신용 회복, 완전 자립, 멘토 활동 다른 사람 돕기, 사회 환원, 선순환, BS 악순환, 채무자, 빚 탕감, 소득 여전히 없음, 생활비 또 빌림, 다시 빚더미, 몇 년 후 또 탕감, 반복, 3. 사회적 가치.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 GDP 증가, 세수 증가, 재정 절감, 사회적 가치, 가족 회복, 희망 회복, 존엄 회복, 인간적 가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최종 메시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10년 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어안 똑같은 반복. 2035년에도 가계부채 위기. 또 긴급 대책. 또 빚 탕감 논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 비한 구조적 변화. 빚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없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 일할 기회가 있음. 희망이 있는 사회. 우리의 선택. 비안.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 이 정책은 채무자에게는 희망입니다. 기업에게는 인력입니다. 정부에게는 투자입니다. 사회에게는 치유입니다. 국가에게는 미래입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시작합니다. 5개 도시 5만 명의 작은 시작이 대한민국의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지. 빚 문제를 일자리로 풀었지. 그게 대한민국을 바꿨지. 참고자료.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인터뷰 2025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202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OECD 고용정책 비교연구. 덴마크 플렉시큐리티 사례. 국민행복기금 평가보고서 2015.